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3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주치폭력,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인문학에 물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인문학에 부르부르. 인문학에게 문제다. 오늘 진짜 사람들이 취했냐 그러죠. 고민이 되는 거 인문학에 물어보세요. 고인물 3화는 주치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오늘 주치폭력 이야기하기 앞서서 네. 주치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설명을 중요하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주폭이라고 하고요. 이 주치폭력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나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주폭이라는 말이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신조어라고 해요. 이게 저게 있었어요. 몇 번 경찰서를 공격하고 그쵸.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몇 번 크게 한번 방송으로 나온 이후에 주폭과의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것의 산물로 나온 것이, 뭐 산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삼진아웃 제도가 나왔죠. 그래서 네. 만약에 3번 이상만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3번째는 그냥 구속시켜버리는. 근데 문제가 요즘에 들어서 경찰관들이 이게 삼진아웃 제도가 있으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떻게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야. 근데 주치폭력의 가장 큰 문제가 대부분의 주치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관분들이 이것은 가정사다라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었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많이 그것에 그래요.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그럼 우리가 이 주치폭력에 대해서 과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역사 전문가 이명환 박사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기를 사례로 나눠보도록 주치폭력에 관련한 처벌이나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치폭력은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겠죠. 술이 의외로 꽤 빨리 나왔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세계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잖아요. 네네. 그때 이미 맥주가 있어요. 와. 이집트도 맥주 먹었고 맥주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양조장이 있어요. 양조장도 있고 네. 일을 하면 임금으로 돈이 아니라 현물을 주는데 반드시 맥주를 줘요. 스탬프로 찍어요. 일하면 오늘 한 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치폭력은 정말 인류 역사 때부터 있었는데 네. 주치폭력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게 어떤 거냐. 심지어는 감형이라고 그러죠. 네. 주치를 빌미로 해서 형벌을 감해주는 그게 문제, 거예요. 그게 문제. 일단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원래 조선시대도 주치 감형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1783년에 그 결성군이라는, 지금은 그 지명이 없대서 누가 술에 취해갖고 어린 4살짜리 아이를 죽인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이제 술에 취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형조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정신이 돌아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을 감해준다는 법률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니까. 하지만 술에 취해서 범행했다고 용서해서 살려준다는 법은 없다. 이게 정확한 판결이에요. 이야, 멋지다. 네. 왜냐면 지금 정확하게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 10조 2항인가에 심신장애라고 해서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 행동한 자의 그 벌은 감해준다. 그런데 여기에 주치가 들어가요. 주치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강간폭력, 그러니까 성폭력과 살인에 대해서는 면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돼 있죠. 문제는 주치가 감형의 요인이 되는 게 언제부터냐. 이렇게 올렸어요. 형조는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조선은 반드시 법관이 아니라 왕이 재가를 때려야 돼요. 특히 잡법 말고 사형 같은 중대는. 하긴 그때는 입법, 사법 뭐 전부 다 왕이 근처에 근데 있으니까. 정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술 기운을 잠시 정조요? 정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종조의 정조. 우리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3위 안에 항상 든다는 정조가 궁금해요. 끊지 말아요. 미안합니다. 네. 정조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도리가 아니다. 감형이라고 해서 술에 취해서 했으니까 감형에 주자는 걸 정조가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치감면을 정조대왕이 시작했답니다. 잠깐만요. 정조 술 좋아하죠? 이거 했어요. 야, 정조대왕에서 주치감면이 시작이 됐다. 와.
근데 이게 좀 심하게 와요. 좀 심하게 나는데. 와, 충격이죠. 그 다음에 1784년에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술 취해서 싸우다가 누구를 낫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야. 어이구. 그 일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아니, 싸워요. 현실이나 옛날이 조선시대나 똑같아요, 보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조가 또 네. 이런 판결을 내요. 읽어드릴까요? 예. 아, 이거 정조의 판결문. 예. 기대됩니다. 경외의 상놈으로서 살인을 쉽게 범하는 이유는 오로지 술, 여색, 재물 세 가지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술의 폐해가 가장 심하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지. 나쁜 거잖아. 절대 네. 용서할 수 네.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다만 정조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다만 그날의 행위가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고 살인을 참작하여 볼 때 이는 진정 술 때문이지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와. 이 사람이 강기동이었나 살인자죠. 보죠. 예. 네. 강기동이 잔뜩 취하여 먼저 제 아내를 때리고는 종을 때리고 또 제 아버지를 멸시한 것을 봐도 그가 술에 꼰드레 만드레 정조가 이렇게 했습니까? 정조대왕님이? 가 된 나머지 멍청이 같기도 하고 미치광이 같기도 하여 눈앞의 사람이 누구이고 수중의 낯이 무엇인지도 전혀 분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라 소름 끼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형법의 이 법에서 왜 10조 2항이 그 심신미약이라고 주치를 생각하냐면 책임주의에 의해서거든요. 책임주의. 그 범죄를 저지른 것에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근데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것은 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술의 책임만큼 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군요. 아직 끝나지 그대로 돼 않았습니다. 있네. 와. 이기동이 마침 이러한 때를 봉착하여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을 맞은 것은 운수가 사나워서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본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오로지 술이 빌미가 되어 저지른 것이니 이와 같은 죄수를 가벼운 형벌에 붙이는 것은 크게 잘못된 형정은 아닐 것이다. 와. 그거에 대한 폐해를 오히려 지적하지 않고 그 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하셨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이 판결문을 보면 앞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로지 술, 여자, 재물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다. 이때도 정조는 분명히 안 게 뭐냐면 우리가 남자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폐가망신의 3대 조건. 술, 여자, 도박.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알고 있는데도 왜 마지막에 거기다 가리죠? 얘는 상습 주정뱅이. 그러니까 상습 폭력자인데. 근데 오히려 그걸 당한 사람이 운수가 사나웠다라고 이거는 판단을 이거는 해버리니. 피해자한테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요즘은 좀 다르. 90년대까지 이거 이렇게 했더니 진짜. 맞아요. 네. 오히려 술 주정뱅이가 사고를 치면 쟤는 원래 술에 저런 애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용서. 그래서 이런 말이죠.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 김길태라든지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한 말 중에 술이 원수다. 그쵸, 술 그렇죠.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내가 지난밤에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서 뭐 음주운전해서 범죄를 다 거짓말입니다. 다 기억해요. 전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기억해요. 다 사람이 진짜 술을 지금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보고 저희 지금 하시는데 고인물은 인문학에서 나는 가져와야지 그래요, 안 돼요. 이세환의 개인사에서 가져오면 네.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술 먹고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안 나는 저쪽 보고 정도면 얘기해. 저쪽. 대부분 기절할 정도 즉 완전히 기절하는 거예요. 잠드는 아니,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인문학으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그 얘기가 있는데 인간의 기억 구조 자체가 단기 뇌 구조에서 장기 뇌 구조로 넘어가는 그 신호를 보낸대요. 그럼 그 신호가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마, 이 중추신경이 되는 이 중심의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질 못한다는 거야. 자기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행동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뇌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기억으로 저장하는 뇌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예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할 때에 의식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 그때 당시에 내 의식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무의식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기자님 말씀 그건 맞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뭐 사실상 한번 진짜 기억이 안 날지언정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다면 그치, 두 번은 안 다음번에 되는 좀 거야. 조심을 해야죠. 두 번은 안 되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희가 정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랬어.
정조의 판결을 좀 들어보면은 정조는 굉장히 관대하게 술에 대해서 조금 포용한 느낌이 들어요. 과연 정조는 왜 이런 판결을 낸 건가요? 그러니까 술에 관해서 정조가 술을 좋아한 것도 있겠지. 드시고 판결문 쓴 거 아니야? 그 정조가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획기적인 조치를 두 가지를 해요. 어. 그러니까 조선에는 원래 금주령 고려 시대도 있어요. 우리 몽고 할 때도 왜 네. 금주령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는데 조선이 유독 금주령을 많이 때려요. 자주. 식량 문제 때문에. 예, 옛날에 식량은 그러니까 곡식으로 술을 만든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주령을 많이 내리는데 네. 정조가 어느 날, 야, 사실 금주령 내려봤자 백성만 못 마시지 사실 그렇거든. 다 귀족들은 우리 사람 다 마시거든. 그러니까 이건 백성을 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해서 금주령을 거의 풀어버려요. 그래서 정조 때부터 술집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보면 정조대왕 나오는 배경 이산 이런 거 보면 주막이 잘 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뭔가 정조의 내림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그렇죠. 얻겠네요. 그렇죠.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인기 그래. 정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술을 풀었더니 폭력이 막 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백성한테 인정을 베풀기 위해서 술을 풀었어요. 근데 술을 풀었더니 이상하게 많이 나. 그럼 오히려 이건 엄하게 단속해서 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인다. 그쵸?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정조는 판결문에다가 주치 감형을 때리기 시작해요. 방금 했던 건 대표적인 사례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감형이라는 자체는 원래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건데 네. 옛날에는 과학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근데 드라마 보면 맨날 잡아다가 매를 패고 뭐 고문 맨날 이렇게 고시를 하잖아. 뭐죠? 또 살벌한 고문들 하잖아. 이 조선시대 사법 체제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잘못 배워가지고 조선시대 맨날 잡아다가 패고 막 고문해가지고 이렇게 뭐 없는 줄이를 틀어. 그 줄이 트는 거는 역모하거나 이런 사람은 영모했을 때. 영모만. 뭐 인도로 지지고 줄이 압설 이런 거는 영모에만 해요. 아. 이거를 일반인 범죄한테 범죄 신문한다고 그런 짓 했다가는 그 수령이 날라가요. 동화에 나오는 그 춘향이 줄이 든 거 다 갔잖아요. 그거 가짜. 큰일 나. 춘향이는 영모를 꾀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회초리 같은 거는 조금 더 뭐 이렇게 하게 조금 때리는 것도 있는데. 우리 그 치도곤 같은 건 때릴 수 있어요. 치도건도 무서워. 그것도 불법이에요. 아, 그것도 불법. 치도곤은 치도건은 죽어요. 무식하게 큰 걸 말해요. 죽어요. 그건 정말 원래 없던 형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심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때리고 외에는 도대체 수사가 안 되니까 지문이 있길래 혈액형이 있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면 범죄가 신나는 거죠. 아니 술이 아닌 일반 범죄. 일반 범죄들. 일반 범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면 사법 기능이 할 수가 없어요. 증거 불충분 아닌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 일단은 조서를 꾸며 유죄 판결을 내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왕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은 구현하고 죄를 지은 애는 재판을 해서 가둔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왕이 용서해서 풀어준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 아니 근데 아무리 조선시대라도 국민 그 숫자가 좀 많지 않았어요? 그걸 왕이 다 할 수 있어요? 사형 같은 큰 거. 큰 죄만. 큰 거. 일반 자법은 안 하죠. 그러니까 큰 죄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주치를 용서하는 건 아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이 애매하다. 네. 증인이 죽었다. 본 사람이 없다. 네. 뭐 증인이라는 애가 걔 친구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니까 살려주는데 정조 이전에는 술에 취했다라는 게 가끔 한두 번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심신미약 같은 네.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용서해 준 적이 없어. 아까 판결했잖아. 그러니까요. 그 형조가 판결할 때 술에 취한 감형은 없다. 근데 정조가 감형 자체는 전통 사법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하고 있었는데 사면의 요건으로 주치가 주치를 들어갔다. 넣은 거예요. 주치 심신미약이 들어갔다. 네. 근데 혹시 그 이후에 그러면 내가 요번에 사면을 해주는데 너 다음부터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것도 없어요. 야! 판결문 한 번 있더라. 너 이제 술 마시지 마라. 진짜요? 기사님 너무 세게 치면 저게 근들근들합니다. 근데 그런 넌 안 돼. 야, 넌 진짜 술 끊어야 돼. 내가 차마 인용 좀 잔인한 범죄가 있었거든요. 네. 얘는 좀 심하니까 너 이거는 술이라고 용서할 순 없어. 근데 술 취했을 좀 봐준다. 말이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서 절도에 보내고 쟤 술 못 먹게 해라. 이게 형벌이야. 근데 그런다고 안 마셔.
그쵸. 섬에 가서 술을 먹는지 소금물을 먹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이 문제가 정조 때부터 주치라는 게 감형의 원인이에요. 굉장히 놀랍네. 놀랍네. 지금 이분도 댓글로 말씀해 주는데 결국 술 좋아하는 세력이 더 많았으니까 감형한 거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이, 술 좋아하는 세력이 많다기보다는 술을 마신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신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이해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좀 엉뚱한 문제를 일으켜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술버릇이 좀 거칠어요. 아. 술 문화가 좀 거칠어요. 아니 교수님, 이게 도의 나라고 예의 나라고 주장하게 나라인데 왜 이 예가 그 술에서는 표절해서 그래요. 표절해서. 바로 그건데 예를 행할 때도 네. 술이 없으면 안 돼요. 모르셨죠 이거? 아, 술을 마셔야 돼요? 예를 행할 때도? 우리나라는 정말 술하고 찰떡같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세종 때 아, 싫어하는데 내가 술이 좋아하는 게 내 탓이 아니구나. 피 탓이구나. 오늘 이렇게 막 나가도 돼요. 세종 때 네. 그 우리 저기 방송 보면 국가의례 있잖아요. 네네. 왕이 나와서 국가 제사 지내는 네네. 제례 같은 거. 그거 제례 따랑하고 엄청 엄숙하잖아. 지금도 종묘에서 가끔 하잖아요. 네. 쫙 엄청 엄숙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다가 술 취해갖고 쓰러지고 막 실수하고 이런 자꾸 터지는 거야 일이. 그런 일이 실제로 네. 역사서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야 이거 너무하다. 의례 앞으로 이거 의식할 때 술 먹지 말고 해라. 야, 왕 앞에서 술 먹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실수하고 뭐 어. 이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제사 지낼 때 술 마시지 마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대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대신이 대신에 왕이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냈어. 어. 이제 그랬더니 대신이요. 대신이 이제 대신해라. 네가 대신해라. 조선 시대는 민주사회라 왕의 적당히 말에도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제사를 지내려면 아니 그 예의 나라 의례를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땐 꼭 목욕을 해요 우리는. 네. 그럼 겨울에도 추울 때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추울 때 목욕하면 감기 든다. 그러니 꼭 술을 먹고. 열이 해야 돼. 나서 네. 마치 약처럼. 네. 그래서 저기 제사 지낼 때는 늙은 대신들이 샤워를 하고 해야 되나? 나와야 되는데 찬바람 맞으면 감기 든다. 그 러시아 애들 그 얘기 나와요 여기에. 아니 그 우리나라는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술을 그렇죠. 먹고 옛날에 따뜻한 물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반드시 술을 먹어야 된다. 근데 취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아, 어르신들 그 잘못하면 그 찬바람 확 맞으면은 탁 쓰러지죠. 큰일 나. 뇌혈관이라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약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날이 추우니까 반드시 자기 전에 추운 날이 많잖아요 사실 술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빨리 죽으면 요즘 같으면 저게 매일 술 먹더니 빨리 죽었다고 그러잖아. 그때는 제가 술을 안 먹어서 빨리 죽었어요. 진짜요?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얘 제가 왜 죽었대? 어저께 목간통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안 마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술이 가까운데 우리나라 술 문화가 그 유명한 완샷 투킬 완샷 특기는 뭐야? 완샷 갈 때까지 완샷 있잖아요 돌리면서. 원샷 투 킬. 그 심지어는 궁궐에 청동향로 있잖아. 거기다 부어놓고 완샷. 이거 완샷 게임 엄청 많아. 돌아가실 텐데 그러다. 돌아가신 분도 꽤 있어요. 와, 아니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셨어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야 힘 좋으시네 그걸 원샷을 하시고 그리고 와 술 잘 드시네 이걸 원샷을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도 있어요. 한국 조선에 인재가 없는 이유가 완샷 때문에 젊어서 요절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재가 맞아. 없다. 그래서 열알기에도 중요한 기록을 하나 남겼어요. 드시니까 제가 내가 할래요.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아니 우리 딴 얘기하고 있었잖아. 일본하고 중국이.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자세요. 잘하고요? 이것만 마저 먹을게요. 자,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한현도 중록. 한현도 중록. 네. 1780년 8월 20일. 이때도 정조 때예요. 1780년이요? 예. 지금 몇 년도죠? 2018년. 300년, 250년. 자, 프랑스 들어보세요. 혁명이 9년 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마시는 방식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하게 마신다. 그들의 술배는 너무나 커서 반드시 커다란 사발에
술을 따라 이맛살을 찌푸리며 한꺼번에 기울이곤 한다. 이맛살을 찌푸리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야, 똑같구만. 야, 우리나라가 역사와 전통이 있어. 이는 무작정 술을 뱃속에 따르는 것이요 마시는 것이다. 배불리기 위함이요 취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한 번 술을 마시면 반드시 취하게 되고 취하니 주정을 하게 되고 주정이 나면 문득 서로 격투를 시작하여 술집의 항아리와 사발들을 남김없이 차게 버린다. 이 지경이니 소위 풍류, 문화의 모임이라는 취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주도 배가 부르지 않다고 비난한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조사를 부끄러워요.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긴다. 옛날부터 이랬단 말이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이 있잖아요. 어. 그 위스키, 맥주, 양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주하고 뭐 소주, 맥주 이런 거 다 섞여서 국민 1인당 마시는 술의 양이 한 42리터 정도 된대요. 1년에. 정수기 그 큰 물통 있죠? 그게 한 4, 50리터 된대요. 거기에 술을 가득 넣고 으아 마시는 거 1년 동안. 그게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6인가 그래요. 전 세계에서 12인가? 하여튼 그런데 아시아에선 1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술 너무 많이 마시는구나 그러는데 자부심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 우리가 1위 아니었어?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적잖아. 1인당 소비량으로 가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독주 소비량으로 가면 또 올라가고. 그래요. 그리고 박사님이나 저처럼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시는 그렇지. 사람은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들은 더 마신다. 80리터에 딱 2배. 아니 근데 어쨌든 박지원의 열화일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진짜 좀 심했고 그때 당시에도 주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일반인들도 술 많이 마시긴 마시는데 아무튼 금주령이 잦으니까 자주 못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 자기 전에 술 마신다는 건 성공한 사람들, 관리 이런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술이 성공한 사람의 특권이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래도 일반인들 많이 마시지만 네, 어쨌든 밀주 많이 돈 없는데 마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마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술이 특권이니까 궁중에서도 특별한 관리들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술이 일종의 특권이고 약이라니까. 금주유령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관들, 기자분들이 술 세잖아요. 원래 언관은요 항상 술 마실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술 기운의 왕한테 가서 간언한 사람도 꽤 있어. 그냥 마찬가지 술 기운의 부장한테 들이받는 거지. 본인이 지금 부장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 그래서 이 부장. 이 부장이에요. 오, 몰라 뵀습니다. 조선시대에 왕한테는 정말 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왕한테 말 잘못하면 목 베이는 은근히 거야. 술 취하고 왕한테 대든 사례도 있어요. 그 목이 안 달아나나요? 왕한테 대든다. 이거 댕강인데. 왕한테도 대드는데 많지는 않은데 가장 유명했던 게 세조. 댕강인데? 세조가 이제 또 무서운 왕이잖아. 네. 조선시대 왕들이 제일 무서운 왕이거든. 근데 이 또 세조가 또 완샷 투키를 너무 좋아해서 파티만 했다 하면 갈 때까지 가요. 궁중 파티를 하는데 취미가 우리 아까 말했지 이거 매서 먼저 쓰러지잖아. 그러면 꼭 그 경호원들 불러다가 놀려. 아니 갔잖아요. 곱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머리 쬐끄다면서 그러니까 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 술도 못 마시는 못난이 같은 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아는 정인지라고 영의정까지 했던 세종 때 집현전 학살 유명한 데 안 봐야죠. 근데 영의정까지하고 세조도 굉장히 친했는데 술이 좀 약했대. 그래도 영의정 아니야. 그렇지. 네. 같이 파티하면 같이 옆에서 항상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왕한테 실수를 해. 세조한테 실수를 한 거야. 또 어릴 때부터 잘 아니까 탄핵이 막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술 취해도 어떻게 왕한테 주변의 그 관리들이. 근데 한 번은 너라 그랬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저는 세조 너 그런 거 아니다. 아니 내가 너 알고 지낸 50년 있어. 너무 리얼해요. 너 왕만 안 했으면 죽었어. 아니 근데 진짜 그러면 죽지 않아요 다음에? 나리도 아니고 너예요? 그럼 딱 이렇게 했나 봐. 너면은 진짜로 그러니까 왕은 사실은 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는 신한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세조가 봐줘요. 정진은 봐주지 봐주기는. 근데 3번이나 그랬어. 아니, 뭐 유배를 하거나 뭐 파직하는 정 것도 안 아니고. 되니까 할성진은 한번 파직해서 잠깐 지방에 보냈다가 금방 불러요? 불렀는데 유능했나 보죠? 아니 그 워낙 끈끈한 관계. 어렸을 때부터 친해지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술 못 마시는 애를 술 먹이면서 놀리는 재미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실록엔 기록이 별로 안 나오는데 네. 관리들이 이러니까 의금부 관원, 그러니까 의금부 관원하고 대간이 그렇게 술을 마셔 또.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 또 술 취해서 걸어가거든. 추우면 또 마시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백성들을 패거나 이런 사례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실록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관리들끼리 싸운 얘기는 꽤 해요. 아 그러면 계급장 떼고 계급 센 사람한테도 두드려 팼는데 일반 애들 그렇지, 사람한테는 뻑하면 무슨 짓 했겠어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핑계대고 용서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주치 감형이 아니라 네. 일상에서의 주치 폭력을 용서 안 할 수 없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훨씬 더 많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야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어라고 쇼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조는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야 이제 지배층만 주치 폭력을 용서해 주지 말고 다 용서해 주자 이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가끔 잘못하는 게 왜 저희 지배층의 특권이다. 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자. 그럼 이거를 되게 어떤 민중의 권한이 올라왔다거나 민중을 편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주치폭력 같은 건 사실 그게 아니고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관료만 술 취해서 두드려 패는가? 우리도 술 취해서 두드려 패도 돼. 이거는 우리랑 똑같이 하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범죄가 확산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만 술버릇 나쁜 게 아니라 어디나 주치폭력이 그렇겠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겠죠. 이 일반 백성들은 어쨌든 지배층에 비해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왜 한번 잔치, 카니발, 그러니까 신나게 놀게 해주는 풍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고대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집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파티를 얼마나 성대하게 하느냐가 자기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티가 막 구역별로 있어요. 오늘은 서초동, 여기서 어. 네. 그러면 서초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야 관악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요? 술 먹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아 그날만큼은 모두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와 그게요. 이 헐리우드 영화 중에 있어요. 페이데이였나? 하여튼 무슨 이게 있는데 그 왜 피에로 광대 쓰고 범죄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늘만큼은 너희의 모든 행동을 다 용서하는 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 막 마구 사람 중에 이런 것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간 그냥 완전히 갈 때까지 가.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그걸 각오한 사람들이 이 구역 안에서 뭐 이 시간 동안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아.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기자님, 그러니까 뭐 박사님이 지금 얘기를 이제 쭉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이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조대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현명하고 정말 천재라고 불리우는 정조대왕도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주치폭력에 대한 감면이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했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때요? 주치폭력에 관해서 외국은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원래